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강나현입니다. 자, 9월 평가원 생활과 윤리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고 구평 직전에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는 상황들도 겪게 되면서 우리 진짜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많은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사히 9월 평가원 잘 치르고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따라와 주어서 대견스럽고 너무 기특합니다. 자, 이 위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리고 9월 평가원까지 이겨냈으면 수능까지 반드시 또 우리가 해낼 수 있고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또 생각하고요. 자, 오늘 9월 평가원 해설 강의 생활과 윤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구성이었는데 약간 비문학적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끼는 면들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도의 모든 것에서 5가지 그 오답률이 높았던 주제들은 모두 다 정리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선생님과 함께 정리했던 내용들이 특히 어려운 주제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는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1번부터 해설 강의.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번은 윤리학의 구분, 자,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야. 자, 일단 먼저 가를 보면 윤리학은 사회 변화, 기술 발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밑줄 긋게요. 자,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 밑줄. 그래서 현실에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어떤 지침을 제시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어떤 입장의 윤리학에 해당하죠? 실천규범 윤리학. 맞다. 이거 실천규범 윤리학이지.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자, 윤리학은 역사,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다. 밑줄. 도덕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서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면 자, 얘는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기술윤리죠. 오케이. 그래서 실천규범윤리랑 기술윤리를 지금 구분하고 있고요. 선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번 보면요. 도덕 신념과 관습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표현들인데 사실들의 집합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자, 사실들의 집합이 바로 문화현상이야. 그래서 체크하면 이런 도덕과 관습을 사실의 집합, 문화로 간주하고 있어 라고 답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떤 입장에 해당하나요? 기술윤리학. 그래서 지금 기술윤리 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나의 입장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하자. 그래서 현실의 개별 상황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실의 개별 상황이 구체적으로 당면한 현실의 도덕적인 문제들. 되지. 그래서 밑줄 긋게요. 자, 현실의 개별 상황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놀랬다면 왜 원리를 적용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개별 상황이야. 그러니까 구체적 상황이지.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에 도덕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실천규범 윤리학이기 때문에 자, 니은 선지 괜찮죠? 그러니까 2번 선지 괜찮죠? 그래서 답은 2번 가의 입장이 바로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하자. 포인트 어디? 도덕의 원리를 정립하자. 자, 그럼 여러분 대답. 자, 도덕의 원리를 정립하자. 어떤 입장? 맞다. 이론규범. 이론규범. 되죠. 4번 가볼게요.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메타윤리에 해당하는 견해였어요. 자, 5번.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하자.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법칙의 존재를 인정하자라고 말하면 이론규범 입장의 중에서도 의무론적 입장, 칸트의 입장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봤을 땐 이론규범 중에서도 칸트의 입장에 해당하는 견해에서 가나 모두 해당하는 입장은 없음 확인합시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 유불도의 입장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느끼겠지만 평가원이 강조하는 라인이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방법.
이상적인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해야 되는 방법들을 묻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네모 쳐놓으세요. 아, 내가 혹시 이거 기억 못했다면 여기 확인합시다. 자, 윤리적 성찰 방법이고 수양 방법. 자, 제시문 읽어볼게요. 요즘 중생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망상에 빠져서 자기 본성이 참된 진리 자체임을 모르고, 자, 밑줄 그자. 자, 그럼 중생의 본성은 뭔데? 인간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본성은 청정한 불성이죠.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망각한 채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니 인생 고통이지.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말자.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 그 중에서도 선종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종이 뭐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생활과 윤리니까 아, 불교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수양 방법 쫙 나와 있고 불교의 대표적인 수양법을 찾아볼게. 선생님 지금 고난도 모든 거 유불도를 하면서 수양 방법 되게 여러 가지 제시해 줬거든. 근데 그 중에서 불교는 참선의 수양법이 수특에서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가볼게. 내 마음에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선해야 돼. 체크. 그래서 참선 불교의 대표적인 수양법. 그 외에 불교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같이 적어 놓읍시다. 석가모니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깨달음을 강조하셨고 그게 바로 중도의 바른 수행법인 팔정도. 자, 대승불교에서는 6가지 저 언덕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양법으로 6가지의 바라밀을 제시했죠. 그래서 바라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또 가볼게요. 자, 바라밀 대표적인 것은 베푸는 삶. 네. 그 다음에 마음을 집중하는 선정의 수양법. 하나 더 한다면 정말 정신 집중을 이루는 경지를 삼매의 경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삼매까지 적어주시면 아, 불교의 입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양법이구나 기억합시다. 참선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수양법이거든. 그 참선의 대표적인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앉아서 수양하는 좌선. 조심해. 좌망이 아니야. 좌선이야. 그러니까 왜 스님들께서 그 수양을 하실 때 지금 이 자세 괜찮죠? 이거 알겠지? 이거 좌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화두의 깨달음이 있어. 이 화두가 뭐냐면 큰 스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주제를 던지셔. 화두를 던지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 화두를 던지고 이 제자 스님께서 스스로 그 답을 찾도록 만드는 방법이 불교의 대표적인 참선의 수양법 좌선과 화두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불교의 윤리적 성찰 방법 외워두세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가볼게. 모든 분별적 생각에서 벗어나. 분별지를 버리자 도가. 좌망을 하자 도가. 그럼 얘들아 좌망. 앉아서 잊어. 일체의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적인 사유를 벗어버려. 왜냐하면 너의 시각, 인간의 감각적 시각에서 만물을 본다면 그 속에서 차별과 불행이 나오지. 이게 장자잖아. 그럼 좌망, 앉아서 잊어. 그와 함께 도가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수양법들은 뭐가 있었지? 같이 기억합시다. 도가가 강조하는 것은 덜어내는 거야. 덜어내고 덜어내고 덜어내서 무의에 이르자. 자, 덜어내자. 마음을 비워. 심재. 자, 마음을 비워. 허심. 마음을 비워. 허정. 그래서 얘들아, 자, 문제를 볼 때 꼭 생각하세요. 자, 덜어내다. 마음을 비워야. 그래서 얘들아, 마음을 비운다. 되죠? 자, 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평가원에서 9월 평가원에 이런 주제를 냈다는 것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 건지를 체크해야 되죠. 각각의 수양법들 외우고 갑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경의 수양법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육아의 수양법이고 마음의 사특함, 마음의 사욕을 제거하기 위한 수양법이었죠. 그 외에도 육아하면 어떤 수양법들이 있었지? 사욕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자. 극기 복례. 자, 혼자 있을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자. 밑에 나와 있지? 신도. 이런 수양법들이 대표적인 육아의 수양법입니다. 되죠?
정성을 다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바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거. 자, 5번 가볼게요. 도에 따라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기 위해 잘라. 이게 뭐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면 만물은 절대적 평등 경지에 있어. 장자의 재물론. 이게 재물의 경지고 이런 재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자. 이거 도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각각의 사상가의 수양법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세요.